한국인의 정통 주간신문 이루서울 1314호가 발행됐습니다. 이루서울 시청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이루서울TV 주간 박종진 시간이 왔습니다. 네, 변호사 소개 문제로 지금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가 위증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글쎄요, 이걸 위증으로 봐야 되는지 저도 뭐 청문회 처음부터까지 다 보긴 봤는데 글쎄요, 이걸 미담으로 또 해석할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 네, 여러 가지 복잡합니다. 역대급 파격 인사로 주목을 받고 있는 윤석열 서울지검장이 검찰총장이 된다면 앞으로 네, 적폐수사는 또 어떻게 되고 네, 이 정부가 과연 좋은 건지 네, 그것도 한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이준석 바른미래당 최고위원, 조대원, 이번에 저희 방송에 나와서 많이 뜨고 있는 자유한국당 고양시 당협위원장, 그 다음에 요즘에 막 핫하게 뭐 라이징 뭐요? 라이징 스타로 네, 뜻이 뭔지 잘 모르겠습니다. 네, 유재일 정치평론가 나왔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아니 근데 문재인 대통령이 역대급 어떻게 보면은 지지도를 획득하고 있다는데 이준석 제 주변엔 별로 없는 것 같은데 이준석 우리 최고위원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대통령을 바라보면서 지지도를 개인에 대한 걸 가져가는 경우가 있고 그 업적이나 성과에 대한 걸 가져가는 경우가 있는데 저희가 지난번에도 한번 방송에 분류한 것 같은데 이명박, 이재명 이런 정치인들은 실적형 정치인이잖아요. 그런데 박근혜, 문재인 이런 정치인들은 사실 품성에 대한 부분, 이미지에 대한 부분이 지지율을 상당 부분 형성하고 있는데 박근혜 대통령 그래서 항상 당 지지율보다 개인 지지율이 높게 나왔던 그런 적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그게 최순실 사태 겪으면서 그 개인에 대한 실망이 오니까 버팀목이 없어서 이제 무너져 내리는 건데 한 번에 막 6%까지 쭉 내리고 잤잖아요, 한 달 만에. 그럼 이준석은 뭐요? 이미지야 실적? 저는 이제 개인 여론도 아직 안 하잖아요, 보면은. 내가 볼 때 이준석도 이미지야. 아니 근데 그게 더 어려운 건데. 관리 잘해야 돼. 그게 더 어려운 건데. 원래 이미지 형성. 그러니까 그게 원래 대통령이 되려면 이미지로 붙여줘야 되거든요. 이재명 지사가 아니라니까 지금 무슨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재명 지사는 아니고 문재인 대통령이랑 박근혜 대통령. 그런데 이명박 대통령도 개인에 대한 이미지보다는 실적형 정치인이었기 때문에 예, 양쪽 다 제가 어떤 게 낫다가 아니라 둘 다 가능해요. 이게 교류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게 보수하고 진보가. 그러니까 저도 그때 저도 진보 쪽이잖아요. 그래서 한때 진보 쪽이세요? 진보 쪽이죠. 예. 그런데 이제 그냥 좌파라고 하세요. 그게 분명한 얘기입니다. 본인의 스펙트럼에서 박종진은 어떤 사람입니까? 바른미래당의 뭐 송파 3등? 3등. 괜찮아, 너 팩트니까. 3등. 팩트야, 팩트. 뭐 서울시장도 3등 했는데. 팩트. 제가 자유한국당 지지율 30% 나올 때 사람들이 그러더라고요. 도저히 이해가 안 된다. 내 주위에 자유한국당 지지하는 사람 없는데. 그래서 교류를 해보시라고 느낌이 온다고 뭐 여론조사가 잘못됐다 조작이다 그러지 말고 교류를 해보면 저런 사람들도 꽤 있구나 라는 걸 느낄 수 있다. 그러면은 우리 유 평론가 주변에는 문재인 지지자들 굉장히 많은 거죠? 그럼 굉장히 많죠. 그러면 이게 맞네, 신뢰. 그러니까 여론조사를 가지고 시비를 거는 사람들이 잘못된 거네, 그죠? 그러니까 저는 여론조사가 보면 최소한 뭐 퍼센테이지가 틀릴 수 있지만 추세라는 거하고 나와 다른 사람이 저만큼 많구나 라는 거는 받아들이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거를 안 받아들이고 얘기하면 싸움밖에 안 나요. 여론조사 잘못됐다고 하는 사람들도 꽤 많잖아요. 항상 그런 식이죠. 근데 이게 대통령이 팬덤이 강한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이 지지율 하락의 국면에서도 지지자들이 이제 비난의 화살을 돌리는 두 순서들이 있어요. 옛날에 박근혜 대통령도 경제정책 실패 이제 좀 이런 게 드러나니까 지지자들이 그 공격의 대상을 삼은 게 누구냐면 모든 게 김무성 때문이다. 모든 게 김무성, 유승민이 안 도와줘서 그렇다. 이렇게 돼요. 근데 지금도 문재인 대통령 지지자들이 하는 말을 슬슬 보면은 야당이 안 도와줘가지고 경제가 안 살아나는 거다. 이제 이거는 이제 자기 부정을 하기 싫은 상태에서 약간 그런 말이고 조금 더 진행되면 이제 사건들이 터지면서 이게 내려앉는 건데 저는 그 과정 중에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좌파예요, 우파예요, 근데? 저요? 네. 저는 그 좌파 우파 우리나라에서 이거 좌파 우파 얘기할 게 있잖아요. 네. 좌파예요. 저는 일단은 제가 어렸을 때 좌파적 서양도 있죠, 제가. 보면은 그 좌파가 우파적 기본적으로 서양도 민족주의를 버리는 사람들이잖아요. 계급을 선택하고. 근데 우리나라는 좌파가 어디 있어? 이렇게 되면 다 우파지. 의병 이거는 좌파적 개념입니까? 우파적 개념입니까? 그것도 우파적 개념이죠. 작은 정부를 최재성 의원이 원하는 얘기했던 의병 굉장히 민족주의적인 의병
개념이잖아요. 보면.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좌파 우파의 개념이 사실상 의미가 없어요. 아니에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건데 네. 좌파 우파 다른 거 따지지 말고 정부가 작은 정부를 원해요? 큰 정부를 원해요? 저는 작은 정부예요? 큰 정부? 큰 정부를 원하죠. 그러니까 좌파예요. 분명히 이거는. 그- 그걸로 따져요. 뭐 다른 의병이나 이런 걸. 무조건 따지는 게 시청률과 구독자 수를 원하는 건 무슨 유튜버입니까? 뭐 시청자 그럼 이제 시장주의적인 접근. 그렇죠. 저는 우파죠. 그러면 시장주의자. 여기서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박정희 대통령식의 큰 정부는 그러면 좌파가 우파인가? 좌파죠. 박정희 그렇죠. 그게 대통령은 국가주의죠. 그렇죠? 국가주의고 경제 정책으로 정확히 오면 완전 잡히죠. 국가사회주의죠. 그렇죠? 네, 완전히. 왜냐면은 5개년 경제 그 뭡니까 발전 계획대로 그대로 갔잖아요. 네. 국가사회당이 무슨 당인지 알죠? 낫지. 지금 무슨 말인지 지금 파악했어요? 아니 근데 박정희 대통령이 좌파 정책 굉장히 많이 했죠. 네. 새마을운동 같은 경우도 어떻게 보면 그 대표적인 케이스야. 의료보험도 그렇고 그렇죠. 보험 자체가 원래 좌파. 사회보험이죠. 좌파가 나쁜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쵸. 제가 얘기하는 거는 건강보험 이런 게 굉장히 그 좋은 내용들도 엄청 많죠. 양 날개로 가야 돼. 좌파 우파는 원래. 그러니까 되게 재밌는 게 우파가 좌파 정책을 하면 사람들이 안심을 하고 박근혜 대통령이고 65세 이상 20만 원, 30만 원 주고 완전 좌파 정책이 그 대표적 케이스. 그러니까 노무현 대통령의 FTA가 우파 그쵸. 정책의 대표적인. 그러니까 좌파가 우파하는 걸 사람들이 안정적으로 생각하고 우파가 좌파 정책하는 걸 안정적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죠. 보수 진보를 따질 때는 자유주의 관점에서 봐서 보수 자유주의냐 진보 자유주의냐 이렇게 따지는데 저는 그런 측에서는 또 진보 쪽에 가까운 부분도 많이 있어요. 그 자유주의를 내 요즘에 공부를 많이 하고 있는데 예. 그러니까 그런 거 자꾸 너무 따지고 이럴 필요 없어요. 막 얘기하다 보면 자기도 내가 볼 때 진보적 성향이 굉장히 강한 사람이야. 우리 조 그렇죠. 그거 뭐 다 섞여 있지 그게. 그냥 그 중석이도 많잖아요. 대한애국당을 좀 불편하게 생각하시는 거 아니에요? 아니요, 대한애국당 뭐 불편하지 않습니다. 그 어차피 그분들도 네. 그 발언 때문에 아. 뜨셨잖아요. 뭐 그거는 당시에 네. 제가 그분들에 대해서 솔직히 잘 몰랐어요. 대한애국당이 뭔지, 김진태가 누군지 저는 솔직히 잘 몰랐거든요. 이 무질서한 거, 또 규율을 지키지 않는 거, 법을 지키지 않는 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공권력이 무너지는 이게 살아온 게 그렇다 보니까 이렇게 탁 튀어나와요. 이게 여기 잘못됐다는 거. 그러면 살아온 게 잘못된 거 보면 뭔가 지적을 하든지 싸워야 된다는 생각이 있다 보니 그 연설문을 다 써갔어요. 보수의 가치가 어떻고 이런 멋진 연설문을 다 우리 팀하고 써갔는데 그걸 적어버렸죠. 이제 왜냐면 막 그 태극기 그쪽 흔들면서 정말 태극기 자랑스러운 거거든. 제가 GP에 근무할 때 태극기를 오른쪽에 달면 정말 뿌듯하고 내가 국가대표다. 왼쪽인데 있죠. 뭐 왼쪽. 아 이것도 얘기하더라. 그때 마지막에 나오니까 내가 왼손에는 뭐 자유국당 깃발 높이 들고 오른손에 우리 국민선 국회 잡고 이러니까 저 새끼 바로 좌파잖아. 왼손부터 들잖아. 그리고 인터뷰 나와가지고 좌파 나쁜 게 아니에요. 존경하는 네. 정치인 누구냐? 그럼 제가 뭐 노무현 대통령의 인간미와 박정희 대통령의 추진력 뭐 이런 걸 배우고 싶다 이러면 저 새끼 바로 좌파잖아. 노무현부터 얘기하잖아. 어쨌든 그 날은 그 뭐 애국가 사절까지 해. 안 하면 빨갱이야. 뭐 그리고 이 안전요원들 맥살 잡고 때리려고 그러고 선글라스 끼고 이런 분들이 그분들도 결국은 다 제가 지난번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당에 대해서 뭔가 집권의 가능성이 없고 허전함 때문에 나가신 분들이지 그분들 다 끌어낼 수 있는 분들이에요. 근데 단지 그 노선을 끌어낼 수는 없다. 그리고 거기에 주동하는 사람들, 조원진, 홍문종 뭐 이런 사람들은 절대로 우리가 끌어낼 수는 안 된다. 뭐 절대로라는 네버라는 얘기는 아니 거기 정치에서 의원이 없고. 두 분인데 그분 두 분을 못 끌어가는 건 그냥 거기 자, 김진태 의원 이번에 시원했죠. 그때 비판했지만 윤석열 이번에 검찰총장 막 그 청문회 할 때 보니까 그나마 제대로 짚고 가는 것 같은데요. 근데 이제 보셨어요 그 부분? 맞습니다. 어때요? 존경하게 됐습니까 김진태 의원은? 사람이 뭐 하나 가지고 존경을 하고 사람은 누구나 잘하는 부분은 다 있어요. 다 있는데 잘하셨어요 이번에 김진태 의원이. 어쨌든 그나마 국회의원으로서 잘했어요. 또 야당 국회의원 역할은 잘하셨지요. 잘하셨는데 네. 기존에 있던 말씀하신 부분이나 이런 부분들이 그분이 해오신 정치 스타일을 우리 당이 메인스트림이 따라갈 수는 없다. 저는 네. 그 부분 분명히 말씀드리고 하여튼 계속 조지고 계시네요. 조지다는 표준어입니다. 여기 아닙니다. 네, 그 내가 너한테 가르쳐 준 거. 그렇구나. 맞다. 누가 윤석열 검찰총장이요. 윤석열 검찰총장 이번에 어떻게 자격이 있다고 보세요? 어떻게? 저야 뭐 가능하다고 보죠. 가능하다고 보고 가능하다. 지금 결국 리스크 컨트롤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거 기자랑 한 말 하고 청문회장에서 한 말
두 개가 양립할 수는 없는데. 그러니까 기자한테 한 말은 거짓말이라고 스스로 얘기한 네, 거니까요. 그렇죠. 그래서 두 중에서 안전한 쪽을 선택을 한 거죠. 저는 이거는 뭐- 사실 철학적으로 보면 선의의 거짓말이 진짜 거짓말이냐 아니냐 비난을 받아야 되느냐 그런 말아야 거죠. 돼 그런 어떤 문제 같다는 생각도 저는 해봤어요. 아니 근데 이게 선이라고 약간 무슨 뭐 미담 같은 얘기를 했는데 사실 이게 선의의 거짓말을 볼 수도 있다는 얘기죠. 형 동생 사이에서는 미담이지만은 예를 들어 보면은 그분이 이제 사람을 좋아하지 않는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다 조직을 사랑한다는 거잖아요. 지금 보면은 검찰 조직을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후배를 지키기 위해서 국민을 대행해서 질문해서 물어본 언론한테 거짓말을 한 거 아니에요. 후배를 지키기 위해 후배 위해서. 그게 조직 방어 논리잖아요. 그게. 근데 그게 지금 검찰에 가장 지적받는 게 뭐냐면은 자기들끼리 지켜주고 친분이 있으면 지켜주고 이런 것들을 비판하는 것인데 오히려 저는 명시적으로 무슨 뭐 변호사법을 위반했다. 아니면 명시적으로 무슨 뭐 위증을 했다 이런 것보다 더 문제되는 게 그 해명이 진실이라면은 결국 나랑 가까운 사람들은 좋은 게 좋은 거지 했다는 거 아니에요 보면은. 아니 그러니까 이준석이 음주운전했는데 내가 했다고 하는 거지. 이준석을 살리기 위해서. 그 운전 그게 그러니까 그게 예를 들어 고마운 형일 수는 있겠지만 네. 약간 그렇게 약간 비유할 수가 있죠. 근데 그러니까 저는 이게 저는 근데 그래서 그 위법행위가 되더라고 이게 그 검사가 변호사를 알선수뢰하는 게 그 법으로 위법 수사를 하는 공무원이 그렇게 하는 것 자체가 위법이고 변호사법 위반이고 다만 친족과는 그게 가능하기 때문에 친족이라고 했다고 이제 둘러주는 바로 거거든요. 형이니까. 네, 그런데 저는 이 청문회라는 건 우리가 봐야 되는 것이 박종진 형님한테 제가 7년 전에 누구랑 술 먹었냐 물어보면 지금 답 못해요. 전혀 기억 못하죠. 하도 많은 사람이랑 술 먹고 전화하고 지난달에 하니까. 한 것도 기억 못. 그러니까 그런데 이거는 청문회라는 거는 굉장히 조직적으로 대응하는 거예요. 박종진이라는 사람이 내일 검찰총장이 임명되는 걸로 발표된다. 그러면은 검찰 전체가 달라붙어가지고 자료를 찾고 해가지고 무서워. 예상 질문 이렇게 쭉 나와가지고 이준석이 청문위원님 나와가지고 박종진 씨 무서워. 지금까지 뭐 기자실을 어떤지 다 물어볼 거다. 그러면 예상 질문들이 무서워. 나올 거 아닙니까? 무서워. 그거에 대해서 다 조직에서의 입장과 개인의 입장을 반영해 답변서를 다 만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우발적으로 그냥 기억 못해서 답변 못한 게 아니라 애초에 이 질문이 들어오면은 이렇게 답하기로 했다라고 한 것인데 저는 만약 약간 그런 미담 쪽으로 몰고 가려고 했으면은 애초에 그 미담을 처음부터 설명했어야죠. 그 당시에는 기자가 이렇게 취재해가지고 내가 동생이 이 당시에 엄격결에. 좀 심리적으로 그런 상황이 있었기 때문에 공격받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내가 한 것처럼 얘기한 것일 뿐이다.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뭐 혹시라도 언론인들에게 혼동을 준 게 있으면 죄송하다 했으면은 진짜 미담 그 자체예요 이거는. 근데 지금 그게 아니라 녹취록 나와가지고 얘기한 게 됐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그 윤석열 후보자가 여기에 대해 가지고 뭐 좀 국민들한테 또는 야당한테 유감 표명을 제대로 한다고 한다면은 지난번에 약식으로 한 거 말고 제대로 한다면은 야당이 굳이 또 윤석열 후보자 임명에 끝까지 반대할 상황은 또 아니지 않느냐 뭐 이 정도까지 얘기했거든요. 윤석열 총장에 대해서 그렇게 반대하는 건 아니죠. 이준석 최고위원은 그러니까 그 반대합니까? 사실 청문회는 굉장히 이제 형식적인 절차이기 때문에 저도 이제 이분에 대해 가지고 법조 출입했던 기자들이나 아니면은 동료 검사로 있었던 분들에게서 굉장히 말을 많이 들었어요. 지금 시점이 뭐라고 아니라 하던가요? 중앙지검장 됐을 때부터. 네, 뭐라고 하는 거? 그런데 일관되게 평이 좋아요. 맞아. 제가 박종진이라는 사람을 주변 기자들한테 같이 기자 생활하면서 어땠냐 이렇게 평을 물어보면요. 일관성이 없어요. 예, 좋은 평가가 나쁜 평가가 동존하는데. 그게 정상이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이제 윤석열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적어도 뭐 가끔가다 그런 것들. 뭐 좋은 평가가 더 많아요. 근데 나쁜 평가가 더 많아요. 당연히 좋은 평가가 많죠. 좋은 평가. 예, 감사합니다. 아이고. 근데 하여튼간 윤석열 후보자는 그러니까 검찰이라는 그 위치에서 약간 좀 그 평가라는 거는 일관되게 좋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이것 자체가 해프닝이라고 좀 보는 입장 쪽이다 네. 보니까. 저도 뭐 한마디 하면 어제도 제가 검찰의 이렇게 높은 분하고 같이 이제 어떻게 식사를 하게끔 어떻게 우연히 했는데 굉장히 그 평이 좋고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거 무서운 얘기예요. 지금 잘 들어. 내가 다 아는 얘기일 것 같아. 아니. 윤석열 자기 검찰의 이제 고위들은 이제 윤석열에 대한 사람을 잘 알잖아요. 네. 윤석열이 총장 되는 게 과연 문재인 정부의 플러스가 될까? 이거에 대해서 오히려 물음표를 찍더라고. 네. 이분이 워낙 원칙주의자고 절대 타협하는 사람이 아니라서 그 칼은 누구를 겨룰지도 모른다라고 물음표를 딱 찍더라니까. 과연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을 윤석열 총장을 임명하는 게 과연 이게 신의 한 수일까? 라고 물음표를 딱 찍더라니까. 윤석열을 잘 아는 사람들은. 저는 또 이게 교류를 해야 된다고 느낀 게 네.
이제 여기서 지금 보수분들이 하는 거에서 또 진보 쪽에서 논란이 있었던 게 지금 포인트가 안 나오고 있는 게 이게 뉴스타파 보도였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진보 언론이라고 보통 분류되는 데서 이렇게 치고 나왔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게 보면은 이 사실이 이미 2012년에 보도가 나왔던 거예요. 신동아였던가? 주간동아. 아 주간동아. 민주당이 당내 문건으로 만들었었어요. 윤석열하고 이렇게 돼 있었다라는 의혹에 대해서. 근데 그 당내 문건이 시사저널에 유출이 됐죠. 그러고 나서 이 뉴스타파에서 이렇게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지금 윤석열을 공격하는 목소리가 우파 쪽에서 나온 목소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오히려 윤석열 검찰총장을 반대하는 게 여당 내에 있어요. 여당 내에서 이걸 반대했고 오히려 자한당 쪽에서는 이걸 내버려둬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다수예요. 오히려. 제가 그럼 국민적 시각에서 한 말씀드리면 제가 가끔 가는 식당이 있습니다. 그 50대 초반 정도 되는 아주머니인데 그분이 윤석열 이 검찰총장 임명됐다는 걸 보고 저분을 보면 정말 가슴이 짠할 때가 많다. 이 정부에서도 미움받고 저 정부에서도 미움받고 그 윤석열이란 분이 이 일반 그 시민들한테 상식을 가진 보편적인 사람들한테 진영 논리 빼고 그런 분들한테는 이 썩어 빠진 정치판의 권력자들한테 외로이 칼 하나 들고 맞서는 정의로운 투사 이미지가 있었어요. 그래서 저분이 꼭 잘 됐으면 좋겠다. 국민들 바라보고 버텨주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하셨는데 사실 어제 그 식당에 갔는데 윤석열 얘기를 안 해요. 그분 입장이 봤을 때는 우리가 그렇지만 우리끼리야 선수들끼리야 세상에 완벽한 사람이 어디 있어. 따져보면 한두 개씩 다 있겠지만 죄인이지만. 예, 그렇지만 국민들이 바라봤을 때는 뭔가 희망이 있는 인물을 지금 기대하고 있거든요. 사는 게 너무 힘들고 현실이 빡빡하고 그리고 세상에 보면 너무 불공정해 보이고 다 썩어 빠져 있고 그러니까 그거를 누군가 맞서 싸우기를 바라는 분들이 있는데 이번에 보면서 그 마지막 그 거짓말할 때 이게 표정이 이렇게 좀 이렇게 빨개지고 자기도 찔리니까 얼굴이 막 이렇게 좀 떨리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걸 보고 이분도 결국 또 국민들이 또 좀 상처를 받았겠구나. 전 뭐 윤석열이 임명되는 거는 뭐 결국은 임명할 거고 또 뭐 이분이 하면 검찰 역할을 잘 하겠지만 결국 이분도 자기 조직을 지키고 그 안에서 조금 선하고 용기 있는 분이지 뭐 우리가 생각했던 그 국민을 위해서 모든 걸 다 자기 인생을 걸고 이런 분은 아니었구나. 난 이런 생각이 아니 근데 박종진 앵커한테 물어보고 싶은 게 그 언론사에 또 항상 얘기하는 부장까지 지낸 사람으로서 올곧은 언론인으로서 올라갈 수 있는 한계치가 어딥니까? 올곧은 언론인으로서 논설위원이죠. 논설위원. 보통 그 이상의 보직 못 간다. 제가 볼 때는 쉽지 않죠. 그리고 논설위원들 중에 그 동아일보 김순덕이나 조선일보 김윤덕 선배나 이런 분들이 지금도 이 팬에 있어서는 그리고 전영기 선배 중앙위원 장난 아니거든요. 끝까지 해요. 근데 전영기 선배는 이제 물론 편집국장까지 했지만 보통 논설위원으로 끝까지 버티시는 분들이 올곧은 사람도 굉장히 많죠. 그러니까 이게 사실 그래서 저도 얘기하고 싶은 게 검찰총장이란 자리에 올라간다는 것은 사실 올곧음과 동시에 어쨌든 사장 자리 가는 거거든요. 검찰이라는 조직 내에서는. 근데 사장이 되는 것은 또 반대로 연구원자라는 것, 영업자라는 것 이것과는 다른 복합 예술의 세계이기 때문에 플렉서블하고 정치적 성향도 있어요. 정치도 잘해야 되고. 저는 그래서 오히려 윤석열 후보자가 그 아까 말했죠. 제가 조직 방어 논리라고 얘기했지만은 그 정도 조직 방어 논리 없이 거기 가는 것도 위험하다라는 생각을 저는 하게 돼요. 어느 정도는. 왜냐하면 지금 검경 수사권 조정이라는 걸 앞두고 있는 상황 속에서 이게 핵심이죠 지금. 그러니까 그 상황 속에서 만약에 검찰총장이 국민들한테 지지를 받는데 검찰 내부에서는 매서 씹힌다. 그럼 그것도 내 생각엔 검찰 산으로 가는 방법 중에 하나일 것이다. 저는 이렇게 보기 때문에 사실 내부하고 조율할 겁니다. 그러니까 그 직전에 있었던 문무일 총장 같은 경우에도 그분 100% 제가 봤을 땐 지역 안배나 여러 가지를 통해서 그 임명된 분이지만은 결국엔 어느 정도 조직을 챙길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오는 것처럼 저는 그거는 인정하고 갑니다. 어느 정도. 그러니까 이분한테 완전 무결성, 그러니까 국민 관점에서 완전 무결성을 요구하는 것은 어느 자리에 있는 사람이나 너무 심하다 그거는 좀 그런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너무 영웅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검사들과 많이 다른 검사 윤석열을 사람들이 생각했다. 결국 여기서 뭐 다 브라더후드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제가 요즘 이런 생각하는 이유는 유승민 의원이 조금 더 싸바싸바를 잘했다면 뭐 이런 것들 막 사고 실험을 하거든요. 보면 당내에서 예를 들어 김무성 대표랑 뭐 다소 이제 의견 차이가 있었을 때 그걸 잘 봉합하고 이런 게 만약에 제가 요즘 정치 같지 않은 유승민 의원 장착돼 있으면은 참 좋을 것 같다. 근데 그게 가끔가다 그게 그 길이라는 게 자신이 생각하는 올고르즘이랑은 반대 방향일 수가 있거든요. 근데 요즘 그래서 참
어려워요. 그럴 때는 근데. 조금은 박종진 같았으면 하는 생각도 있어요. 이분은. 저는 너무 유연성이 있죠. 네. 하여튼 뭐 윤석열 총장은 어찌 됐든 이런 식으로 마무리가 될 것 같고요. 네, 어찌 됐든 검찰총장 되시면 정말 올곧게 국민 위해서 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주제 친박 독주에 흔들리는 황교안 대표 자유한국당 뭐 이렇게 이런 주제로 한번